닦아내는 방법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정말 기미치를 따로 하지 않고도 기미가 좀 개선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부 장벽을 좀 무너뜨려서 피부 트러블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세안제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안녕하세요. 조홍기 원장님이 보이질 않는데요. 조홍기 원장님을 깜빡 잊게 해줄 스페셜 게스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건 원장님의 같은 의과대학 1년 후배 강인정 원장입니다. PD님이 저희한테 디테일한 화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대답도 해주지 못했었거든요. 화장 지우는 방법, 어떻게 메이크업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여기 올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집에서 쓰고 있는 거라서 사용감이 조금 상당한데 거의 다 쓰셨나요? 네. 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형들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1차 세안제로는 클렌징 워터 제품을 쓰고 있고,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솜에 묻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적게 묻혀서 닦아내게 되면 피부에 마찰을 주게 되기 때문에 헤드에 굉장히 많이 묻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처덕처덕하는 느낌으로 닦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T존 부위 같이 모공이 조금 넓은 부위에는 메이크업을 하고 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만으로는 좀 세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2차 세안을 한 번 더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기름때를 제거를 하고 나면 그 기름때의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2차 세안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는 트러블이 종종 턱이랑 코에 나는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전형적인 수부지 타입인데 건조하다고 느끼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 알칼리성이 아니라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고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 네.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네. 그 다음에 잔여 노폐물들을 네. 정리하는 타입으로 클렌징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지우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을 내가 완벽하게 지우겠다는 생각으로 뽀득뽀득한 느낌이 들 때까지 문지르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피부 장벽의 그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정도나 아니면 피부 타입이나 그날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을 하여서 적절한 제품을 한 1분에서 3분 정도의 그런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물리적인 마찰을 주지 않고 미온수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일을 많이 안 쓰는 걸 추천했었는데 네. 많이 심한 부분은 오일을 좀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만 쓰는 거에 이제 막 거기에만 몰두하실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만 쓰는 날도 있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추가를 하는 날도 있고, 클렌징 워터는 이제 세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화장을 좀 진하게 한 날이다. 그런 경우엔 클렌징 오일만으로 1차 세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 상태나 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건조하다 아니면 좀 트러블이 많이 났다, 그때에 따라서 좀 바꿔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클렌징 오일 쓰는 이중세안이 좋다고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오일 쓰지 말고 워터나 네. 밀크 쓰자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복합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 네, 맞아요. 내가 많이 민감한 피부 타입이다 하는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보다는 클렌징 밀크가 가장 무난한 제형이긴 하고요. 그 민감하지 않고 복합성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 때에 따라서 그냥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과하게 하신 경우에 클렌징 오일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미가 굉장히 짙게 있으신데 그거를 커버하시려다 보니까 컨실러를 많이 쓰게 되시고, 그렇게 또 메이크업이 두껍다 보니까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과도한 시간 동안 마찰을 해서 지우신 경우가 있었는데, 클렌징 오일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워터를 굉장히 많이 묻혀가지고 그 마찰이 없이 닦아내는 방법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정말 그 기미치를 따로 하지 않고도 기미가 좀 개선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클렌징 상태에 따라서 좀 맞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선크림이나 비비만 발랐다, 이때는 어떤 세안법을 좀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하실 때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워터를 추천드리는데,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성이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화장을 제거를 하되, 대신에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잘 닦아내지 않고 잔여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성 피부에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잘 씻어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크림은 클렌징 폼만으로는 제거가 잘
잘 안 되나요? 선크림을 하신 경우에는 약 알칼리성 제품을 쓰라는 그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특히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그리고 워터프루프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중 세안이 필요하기도 하고 2차 세안제인 약산성 클렌징 폼만으로 세정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잘 안 씻기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세안법 중이나 세안폼 중에서 진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런 것 좀 있으신가요? 몇 년 전부터 환자분들이 이제 트러블로 오셨을 때 저는 이제 기초 제품을 주로 물어보는 편인데, 그때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셨던 제품이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클렌징 폼인 퍼펙트 휩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성분을 보면은 강한 그런 알칼리성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뽀득뽀득하게 씻기면서 피부 장벽을 좀 무너뜨려서 피부 트러블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너무 강한 알칼리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세안제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민감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렇게 알칼리성 세안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또 피부 장벽이 깨지시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 상태에서 추가로 보습을 하거나 추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크업을 하신 상태에서 선크림을 덧바르셔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차량에서입니다. 운전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선스틱을 항상 이제 차에 두고 여기 광대에 이렇게 기미가 많이 생기는 부위에다가 덧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은 사실 이제 수정 화장을 하실 때 비비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제품들이 SPF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드리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선크림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 이제 피부는 건조하고, 그럴 때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스트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기내 같은 데서도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 이게 오히려 기화가 되면서 피부가 더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권장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내가 정말 많이 건조한 편이다 하시면 사실 화장을 두껍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심시간에 귀찮으시다도 한번 세안을 하시고 다시 이제 보습제를 하고 다시 화장을 하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덧바르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보습제가 그 메이크업 때문에 좀 침투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게 뭉쳐가지고 오히려 또 노폐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공깃돌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클렌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세안제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행 가실 때는 아무래도 액체 타입보다는 물에 녹여서 쓰는 파우더 타입이 들고 가시기 편하실 수는 있는데, 내가 좀 피부 타입이 민감한 타입이라는 경우에는 덜 녹인 상태에서 스크러빙이 되면 그것도 피부에 마찰이 생겨서 좋지 않으실 수 있고, 또 많이 민감하신 경우에는 바뀌는 것만으로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던 걸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어느 화장품이나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편이다 그러면 그거를 쓰셔도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으신 경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 여행을 갈 때는 그냥 이거를 화장솜 패드에 이렇게 많이 묻힌 거를 그냥 지퍼백에 넣어서 가져가긴 하고요. 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짐 자리가 부족하다 그럼 포기하고 1차 세안제로는 클렌징 워터만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편입니다. 깔끔한 세안법, 그리고 안전한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화장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와주실 수 있으면 꼭 모실 테니까 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던 것 같고, 오늘 내용들 또 저희 병원에 와주시는 환자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첫 클렌징입니다. 너무 긴장이 되는데, 권 원장님 피부과에는 일단 밀크가 있더라고요. 물 없이 먼저 하고 폼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비비를 발랐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 뭔가 비지 말고 많이 발라. 많이 발랐어. 확실히 그 약간 그 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은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알려주셨던 거. 저희 같은 남자들은 머리카락 젓는 거 싫고 하니까 대충 닦게 되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 듣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렇게 물티슈로 닦고 나면은 진짜 그 피부가 마르는 느낌이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함부로 줄게 가져가. 이제 처음으로 클렌징을 해봤는데 확실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클렌징이 너무 좋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드름도 덜 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냥 막 닦아내고 이렇게 막 물티슈로 닦고 대충 세안하고 그랬었을 때랑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봬요.